지금부터 인하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저와 함께하는 온라인 전공 멘토단은 캠퍼스 투어와 전공 멘토단 그리고 질문 시간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선 지금부터 온라인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인하띠 12기 경영학과 윤세은아띠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학 중인데 인하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전공 박람회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학생들의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제가 알차게 많이 준비해 봤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하는 캠퍼스 투어는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오늘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중간중간에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은 음성으로 해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채팅창에 답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할 캠퍼스 투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인하학대와 인하대학교를 담은 인하를 시작으로 인하대학교의 다양한 전공들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즐기는 대학생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및 퀴즈를 마치고 이어서 경영학과 전공 멘토단까지 이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저를 소개할 때 인하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인하띠 윤세은아띠입니다 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저는 인하대학교 입학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전에 인하아띠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아띠가 무엇인 뜻일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아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들 있을까요? 원래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은 학생들이 뭐 아줌마띠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을 주는데요. 인하대학교 입학 홍보대사의 인하아띠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날을 위해 함께한, 이날을 위해 함께할 이나인의 아름다운 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나띠는 예비 이나인과 이나인 사이에서 연결을 해주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나띠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이나띠는 오늘은 온라인으로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고 있지만 인하대학교를 방문해 주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내, 실외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턴 소재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실제로 대학생이 된 것처럼 전공 수업도 듣고 학식도 먹어봐 보면서 실제로 대학생의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이들 대학생 체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년 열리는 수시 정식 코엑스 입시 박람회에 참여하여 안내와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 이전에서 안내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학 홍보대사인 만큼 홍보 모델로서의 역할도 다하고 있는데요.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입시 책자나 홈페이지에 탑재된 홍보 모델로서도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혹시 인하대학교의 인하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인하대학교의 인하는 인천의 인과 하와이의 하자에서 따온 줄임말인데요. 인하대학교라는 이름이 지어지기까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1954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당시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박사의 발의로 인천광역시에서 토지를 제공해 주시고 하와이 주민분들이 성금을 모아주셔서 인하공과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에 참이라는 교훈 하에 진실된 학문과 인력을 겸비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의 결과는 앞에 보이시는 걸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69.1%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취업률 평균으로 수도권 상위 15위 기준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하대학교는 공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다양한 기업 부무별 취업 현장에서도 성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하대학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용영 캠퍼스 이외에 송도의 항공우주융합 캠퍼스를 조성했는데요. 항공우주융합 캠퍼스로 R&D 프로그램과 비즈니스를 통해 거점을 구축하고 항공우주공학과를 이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항공우주공학과로 수업을 듣게 된다면 송도에 있는 항공우주융합 캠퍼스에서 즐거운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하대학교는 앞에 보이시는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더 빛이 날 수 있었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텔리언 박찬원 대표님은 최근에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 나와서 열렬히 보여주셨습니다. 한 페이지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훌륭한 선배님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선배님들을 이을 다양한 인재들이 인하대학교 곳곳에서도 지금 양성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조금 더 친숙하죠. 화면에 보이시는 페이지는 인하대학교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이신데요. 엑소 수호천 년을 시작으로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여옥 선배님 또한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셨고요. MC 빌리 김보라 부자 또한 인하대학교를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타르 월드컵과 같은 축구 해설가로서도 활동해주시는 박종윤 축구 해설가님 또한 인하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을 인하대학교의 전공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공과대학입니다. 공과대학은 인하대학교 설립과 함께한 대학인 만큼 많은 학과들이 있는데요. 기계산업계열, 화학생명계열, 건축토목계열, IT 계열 등 다양한 학과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전기공학과와 전자공학과 차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해요. 두 학과가 전력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아주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기공학과와 전자공학과가 다루는 전력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전자공학과의 경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충전과 같은 소규모의 전력을 다루는 반면 전기공학과는 총전등파 같은 아주 큰 규모의 전력을 다룬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 학과를 진학할 경우 나아가는 방향조차 다르겠죠. 다음은 자연과학대학입니다. 자연과학대학은 총 7개의 학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공과대학과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문의 이론이나 현상을 통해서 순수한 학문성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다면 앞서 설명드린 공과대학에서는 자연과학대학에서 학습한 이론과 현상을 바탕으로 화학 반응과 같은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 응용하는 학문을 배우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영대학입니다. 경영대학에는 총 4개의 학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중에서도 아태물류학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최근에 구매하신 물건 있으신가요? 네, 다들 소비를 많이 하실 텐데요. 저도 최근에 옷을 하나를 인터넷으로 시켰어요. 하지만 물건을 구매를 하면은 바로 우리 친구에게 도착을 하는 것이 아니죠. 물건이 우선적으로 최초 생산지인 공장에서 제조가 되고 이후에 다양한 물류 과정을 거쳐서 비행기나 선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택배의 운송 과정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인 우리 친구에게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아니면은 시간을 단축해주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태 물류 학부입니다.
아테 물류학부의 아테는 아시아와 태평양의 줄임말인데요. 그만큼 아테 물류학부에서는 아시아와 태평양 물류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과학대학입니다. 사회과학대학은 총 7개의 학과가 있는데요. 사회과학대학에서는 사회과학 현상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소비자학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은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 바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는 창문과 시계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소비자들이 한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들어오면은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여 조금 더 많이 그곳에 머무르게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활용한 마케팅 방식인데요. 이제는 소비자학과 여러분들이 진학하시면은 소비자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이윤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할지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과대학입니다. 문과대학에는 이름이 긴 학과가 있죠.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최근에 영화 많이 보셨나요? 최근에 아바타가 개봉을 해서 또 흥행을 하고 있죠. 이처럼 아바타 본연의 영화 자체는 문화 콘텐츠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바타를 극장에 보러 가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재밌을지 예고편이나 홍보 팜플렛을 통해서 사전에 좀 알아보고 가죠. 그런 예고편과 같은 것들은 문화 경영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에서는 문화 콘텐츠와 문화 경영을 둘 다 학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선생님을 양성하는 사범대학입니다.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복수 전공을 필수로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다음은 예술인을 양성하는 예술체육대학입니다. 다음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인데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학교 부속병원이 존재하여 여러분들이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시면 실습과 취업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에 신설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인데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존의 공과대학에 있던 컴퓨터공학과가 이전되었고 총 4개의 학과가 신설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자율주행 자동차나 인공지능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 인하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하대학교가 올해부터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됩니다. 아직 희망학과를 찾지 못한 학생들을 위하여 1학년 때 다양한 학과에 대한 정보를 배워나가고 2학년 진학 시 의과대학, 사범대학을 제외하고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인데요. 정시로만 계열 구분 없이 총 7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즐기는 대학 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볼게요. 대학교는 학문회장, 인하대만의 혜택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학생들 평소에 공부할 때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많이 이용하시죠? 대학생들 또한 전공 공부나 아니면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하지만 이나 대학교 곳곳에는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다양한 휴게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문과대학의 아름 라운지와 학생회관 디자인 팩토리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라운지가 있고요. 그리고 경영학과가 위치한 6호 안에는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라운지와 9호간 인천공항 물류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60주년에도 월천 라운지와 해동 꼼지니아 라운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의 중앙도서관은 정성학술정보관 라운지와 스터디 카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입학하시면은 최적의 교육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시면은 교환학생에 대한 로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따라서 인하대학교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로망을 실현시켜 드리기 위해서 아시아권, 중국권, 미주권 등과 같은 다양한 국가와 의 교류 협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환학생 로망을 실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매년 많은 인원들이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서 6개월 단위로 장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학생들도 있겠죠. 따라서 2주에서 4주 동안 방학 동안에 짧게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의 문화도 경험하고 여행도 할 수 있는 해외 지역 연구 프로그램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혹시 우즈베키스탄에도 인하대학교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인하대학교는 국내 교육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 교육에도 힘을 쓰고 있는데요. 대학 단위 있는 교육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한 첫 사례로서 인하대학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설립하여 IT 교육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장면은 인하대학교의 중앙도서관인데요. 앞에 보이시는 건물의 지붕 어떠한 사물을 담지 않았나요? 앞에 보이는 지붕의 건물은 학사물을 본떠 만들어졌는데요. 이러한 정석 학술 정보관은 스터디룸, 멀티미디어 자료실과 같은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165만여 건이라는 엄청 많은 양의 소장 도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65만여 건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인지 체감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165만여 건은 63빌딩 250m를 330채 쌓아 올린 높이와 같다고 하는데요. 엄청나지 않나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에 입학을 하시면 난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어 라는 변명은 조금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은 조금 더 큰 숫자가 나왔네요. 바로 500억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500억 어떤 숫자인지 다들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이 500억은 1년 동안 인하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장학금 액수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비용장학금, 정석장학금과 같은 교내 장학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과의 교회 장학금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V로 보는 인하대학교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네요. 인하대학교는 전경이 이쁜 만큼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활용되기도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배두나 배우님께서 열렬한 연기를 보여주신 비밀의 숲은 정석 학술정보관의 배경으로 촬영되었고요. 그리고 런닝맨 추성훈 편 또한 정성 학술정보관의 배경으로 촬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TVN SNL 프로그램 또한 정성 학술정보관의 배경으로 촬영되었고요. 대학 생활의 로망을 가득 담고 있는 역도요정 김복주 또한 임경왕, 이호관 전경, 대운동상을 배경으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를 다니셨던 MC 그리 김구라 부사 또한 아빠 본색이라는 프로그램을 5호 강연을 바탕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하대학교는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나 빅마우스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도 한번 같이 볼까요? 인하대생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및 정보라고 되어 있네요. 인하대학교는 1, 2, 3 총 3가지의 생활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총 무려 2,278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50%를 신입생에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에 입학을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대학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교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축제겠죠. 인하대학교는 대동제라는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어떠한 연예인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과연 어떠한 연예인일까요? 트와이스, 노라조, 볼빨간 사춘기와 위너와 싸이분께서 인하대학교 축제를 꾸며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하대학교 축제에서는 다양한 동아리들의 부스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푸드트럭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축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혁신의 도시 인천, 그 길을 잇는 인천의 다양한 인프라 중심에는 인하대학교가 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에 오시면 다양한 문화생활과 관광지들 속에서 많은 추억들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하대학교에는 인하대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생활을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역과 바로 이어져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인하대학교는 인하대역과 도보로 아주 근접한 위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사신다면 통학하시기에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인하대학교 캠퍼스 투어는 끝이 났고요. 우리 이어서 같이 퀴즈 네 문제를 풀어보고 전공 멘토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하대학교의 이름은 어디서 유래되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인하대학교는 인천인과 하와이의 줄임말로 하와이 주민분들이 성금을 모아 인천에 학교를 건설을 해주셨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죠. 다음 문제입니다. 인하대학교에는 물류특성화학과가 운영 중인데요. 해당 학과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경영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바로 아태물류학부죠.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학사모를 본떠지은 인하대학교 중앙도서관인 건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석학술정보관이죠. 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인하대학교 입학 홍보대사의 인하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하를 위해 함께할 인하인의 아름다운 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인하아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은 인하아띠 공식 인스타그램이나 인하아띠 페이스북 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끝으로 제가 방금 소개드린 내용 이외에 다양한 입학 상담 자료는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인하학 때는 우리 학생분들의 꿈을 열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실내 캠퍼스 투어가 끝이 났고요. 지금부터 이어서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전공 멘토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에 앞서서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같이 오늘 인하대학교를 방문해주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인하대학교의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우리 친구가 인하대학교를 다니면은 어떠한 건물에서 수업을 듣게 됐는지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이곳이 여러분들이 경영학과를 입학하여 진학을 하시면은 수업을 듣게 되는 건물인 6호관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저와 둘러본 인하대학교의 모습인데요. 꽃이 피거나 하면은 더 이쁜 인하대학교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아름다운 전경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와 같이 인하대학교 경영학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인하대학교 전공 멘토링은 인하대학교의 짧은 소개와 경영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과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소개드린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다시 짧게 소개드리자면 인하대학교는 인하대역과 아주 근접한 위치에 있고 수도권에 위치한 만큼 셔틀버스를 운행해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하대학교는 2021년 중앙일보 종합평가에서 전국 100개 대학교 중 1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에는 여러 단과대학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인하대학교 경영학과는 경영대학에 위치한 학과이고요. 지금부터 경영학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서 설명드린 정석 학술정보관과 인경과 있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더 많은 내용들은 안녕 인덕이라는 인하대학교 마스코트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이어서 인하대학교 경영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학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여러분, 경영학이라고 하면은 모든 경영 조직의 현상과 그 이론과 응용에 대해서 학습한 학과예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님과 구본문 회장 또한 경영학과를 석사를 이수하셨고요. 따라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전문 경영인의 자질과 리더십 향량을 위한 학문을 배운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영학과 같은 경우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영학과는 굉장히 유사한 학과들이 많아요. 따라서 어떠한 학과를 선택할지 많은 친구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경영학과와 유사한 학과들의 차이를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경제학과입니다.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이익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면 경제학과는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학과인데요. 우리 시장 경제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장 경제라고 하면은 시장과 기업 그리고 소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제학과에 입학을 하시면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거시경제, 미시경제 등 경제 전반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비자학과인데요. 소비자학과는 앞서 제가 전공 캠퍼스 투어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소비자 욕구와 선호를 파악하고 소비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인데요. 쉽게 말해서 소비자의 심리를 분석해 어떻게 기업 마케팅이나 방식에 적용을 하여 이익을 극대화할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경영학과 관련된 내용들은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SNS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을 하시면은 바로 전공 수업이 듣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교양 수업을 통해서 많은 분야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1학년 때 입학을 하시면은 경영학원론, 경영자료 분석, 통계학, 회계원론, 비즈니스, 커리어 디자인이라는 5가지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경영학원론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과 관련되어 있는 기초 수업이고요. 경영자료 분석과 통계학과 수업 또한 통계학 기초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원론 또한 회계에 배우기 전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배워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기초를 쌓아나간 후 2학년 때는 각 세부 트랙의 종목들을 한 번씩 맛보기 정도로 배워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트랙이라는 말을 드렸는데요. 인하대학교 경영학과는 트랙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트랙 제도는 경영학과의 내용들을 세분화하여 배워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인하대학교에는 총 6개의 전공 트랙과 3가지의 융합 트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트랙들을 트랙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하여 이수하신 후 트랙증을 따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6가지의 전공 트랙으로는 인사 조직 전략, 마케팅, 회계, 경영정보, 파이낸스가 있고요. 3가지의 융합 트랙으로는 CSR, 호텔 경영, 클리노베이션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하대학교의 트랙 제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 사람이 모이는 곳, 인사조직 관리인데요. 여러분들 알바나 아니면 대학을 입학을 하기 위해서도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되죠. 이처럼 기업에도 인재를 뽑고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처럼 기업의 인재들을 뽑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사팀이라는 인력들이 이용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선발한 후에 어떻게 하면 조직 내 인력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인사조직관리 트랙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조직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며 회사나 경영자가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학습합니다. 혹시 최근에 친구들 노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조라고 하면은 노동조합을 의미를 하는데요.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임금 협상이나 아니면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시위를 통해서 사회에 많은 공론화를 시키곤 하고도 하죠. 이처럼 노사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마케팅이라는 트랙인데요.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하죠. 따라서 마케팅 트랙을 여러분들이 이수하시면은 조금 더 실무에 가깝게 분석을 하고 시장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하고 수집하는 방법인 마케팅 조사론이나 효과적인 마케팅 의사결정에 대해서 배우는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시장과 고객 욕구를 이해하고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 방법이나 제품 계획과 선전, 판매 촉진 방법 등을 기획하는 활동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영학의 언어인 회계인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조금 더 회사를 다니거나 알바를 해서 돈을 벌게 되면은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도 많아져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구매할 때는 그 기업의 가치를 확인하고 기업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해야겠죠. 그때 어떠한 자료를 확인하냐면 재무제표라는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미래에 어떤 투자를 할지 기업 성과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요. 과거에 어떤 투자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기업이 가진 부채는 얼마인지, 자산은 얼마인지, 자본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재무제표예요. 이러한 자료를 소비자들이 보기 쉽게 만드는 과정을 회계 트랙에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원가가 발생을 하겠죠. 그 원가를 줄이고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원가 관리 회계라는 수업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도 지금 물건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를 내는데요. 기업 또한 기업은 법인세를 내야 되겠죠. 이렇게 기업이 법인세를 낼 때 조금 더 조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세무회계를 통해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라는 트랙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자인 여러분이 자원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 트랙과 굉장히 밀접한 경영학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낸스 재무 트랙인데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재무 트랙에서는 재무 관리나 투자론 등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제가 앞서 회계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고 했어요. 이럴 때 우리 자산이나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더 많은 곳에 투자를 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을 불려야겠죠.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채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재무를 관리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회계의 3요소인 조직의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을 운용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파이낸스 재무 트랙입니다. 다음은 모든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안의 경영정보 분야인데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다들 아시나요? DB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모아놓은 그런 곳이겠죠. 이처럼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만큼 많은 정보들을 활용해서 많은 소비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경영학과 또한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가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경영 내에 관련된 정보를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량으로 수집, 전달, 처리, 저장,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인간과 컴퓨터와의 결합한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경영 정보론과 비즈니스 애널리스틱을 공부하게 되고요. 소비자의 서비스 및 관계 경영론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내가 물건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법 쏨이라는 트랙인데요. 제가 앞서 캠퍼스 투어를 진행을 할 때 아떼 물류학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떼 물류학부는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해서 배달하는, 운송하는 과정까지의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면 쏨이라는 트랙에서는 원자재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원자재부터 그 원자재가 생산 제조되고 마지막으로 운반 과정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인 우리 친구들한테 도착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공과 변환의 활동의 계획, 조직, 통제 관리의 영역에 대해서 학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세 가지의 융합 트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모두 함께 같이 사는 세상 CSR입니다. 우리 혹시 사회적 기업이나 공정무역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CSR은 사회적 책임이나 공정무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트랙인데요. 과거에는 단지 기업이 그냥 이윤을 창출하는 데만 집중을 했었어요. 따라서 기업이 부자이면 된다. 기업이 우리가 이윤만 많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주의였다면 요즘 현재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나 경제, 재무 등 다양한 분야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상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CSR 전략과 ESG 경영입니다. 따라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기업이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하면서 환경, 노동자 등 사회 전체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의사결정 활동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이 CSR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학교가 2010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트랙으로서 인하대학교에서 많은 내용을 배워나가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제가 조금 더 오늘 여러분들이 CSR과 ESG 경영에 대해서 더 명확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CSR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는 새로 한 50년까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ESG 경영 CSR이 무엇인지 다들 한 번 더 알아보셨죠? 이처럼 과거에는 수익 창출에만 국한되던 경영이 현대로 올수록 조금 더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인하대학교에는 CSR과 관련되어 있는 수업들이 많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면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한 혁신 경영, 클리노베이션인데요. 여러분들 다들 창업 많이 관심 있으시죠? 제 주변에도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처럼 인하대학교 경영학과에서는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수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계발서도 작성을 해야 되며 인턴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투자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개발 과정을 대해서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산업과 관련된 호텔 경영학과 수업인데요. 많은 현대 산업들이 존재하는 만큼 인하대학교 경영학과에는 호텔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트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트랙을 통해서 현대산업과 관련된 마케팅이라든지 고객 행동론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번주의 현대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경영 실무를 다루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하대학교의 트랙에 대해서만 알아보았고요. 이렇게 트랙을 이수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에 취직을 할 수 있냐, 진로를 가질 수 있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재무와 회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만큼 금융권과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금융권과 관련되어 있는 곳으로는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회계와 세무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일반 기업의 다양한 기업들에서 마케팅이라든지 경영 전략 기획, 인사 재무팀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분야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떠한 경영학과에 입학을 하신 이후에 난 스포츠 분야에 관심이 있어. 아니면 나는 뭐 게임 분야에 관심이 있어. 아니면 나는 패션 분야에 관심이 있어.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경영학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직인데요. 경영학과는 회계사나 관세사, 세무사, 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과 연관성이 높아요.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다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경영 정보 분야도 경영학과에서 학습하는 만큼 여러분이 취업을 하실 때 빅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로서도 취업이 가능하고요.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에서도 또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직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경영학과에 입학을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좀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경영학과는 문과대학, 경영대학이긴 하나 수학과 좀 관련이 많은 학과예요. 따라서 수학과 너무 거리를 두기보다는 조금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을 많이 배우면서 수학과 조금 더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엄청난 난이도의 수학을 배우진 않기 때문에 그냥 수학과 조금만 더 친숙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린 경제학과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경제신문과 같은 것들을 많이 읽어서 경제 용어를 조금 더 많이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경영학과와 관련된 책들을 읽어서 경영 배경 지식을 넓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 경영학과에 오시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하대학교 경영학과에는 입학한 학생들에게 토익과 토플 등 다양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해커스 강의를 무료로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익, 토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시게 되는 분야인 재경관리사나 물류유통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무료로 지원받아서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높은 많이 비싼 그러한 자격증 응시를 또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한 부분들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CPA 회계사를 양성하기 위한 고시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사비로 직접 운영해 주시는 만큼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며 매년 10명에서 20명 정도의 많은 회계사분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모델링 경쟁대회나 IPP 대학 연계형 인턴십 현장 실습을 통해서 기업과 연계하여 실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과정들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150명에서 200명 단위의 한 학년에서 150명에서 200명 단위의 굉장히 인원수가 많은 대형과예요. 그런 만큼 더 많은 친구들이 사귈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취미와 관련되어 있는 소모임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운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소모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인문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한밭 소모임과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참누리 소모임, 시사에 관련하여 토론하는 사회과학 연구회, 정치 경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정치경제학 연구회, 사회문제 재해석과 선전작업을 진행하는 선전편집부와 다양한 취미 소모임들이 있고요. 이렇게 소모임 단위별로 MT도 가고 새내기 배움사도 운영하고 OT도 운영하는 등 소모임끼리 더 많은 추억들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하대학교에 입학을 하시면은 제가 캠퍼스 투어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비를 내고 입학을 하신 만큼 여러분들이 입학하신 학과 이외에도 다양한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학습할 수 있도록 다준전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통해서 두 개의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많은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조금 이수하는 학점이 낮은 연계 전공이나 마이크로 전공을 통해서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며 취업 기회를 확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국제 교류 프로그램 또한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요. 앞에 보이시는 사진은 실제로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선배님께서 교환학생을 다녀온 장면입니다. 또한 장학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다니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을 하시면은 어떤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까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인하대학교는 전경이 아주 아름다운 만큼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 곳곳에서 꿈에 그리던 캠퍼스 라이프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학과 하면은 팀플을 또 빼놓을 수 없죠. 그런 만큼 다양한 팀플들을 통해서 인간관계도 쌓고 인내심과 협동심을 길러나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표 수업을 통해서 발표 능력과 자기 PR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선배님들과의 다양한 체험과 또는 인하대학교 이외의 다양한 학교의 경영학과 사람들과의 대외 활동을 통해서 경험과 스펙을 쌓아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하대학교 하면 축제와 최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양한 연예인들의 무대를 보면서 대학 생활의 낭만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죠. 다음은 제가 인하대학교에서 한 활동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학교는 공부보다는 저는 많은 경험들을 쌓아나가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인하대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대학교에서의 경험거리들을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경영학과인 만큼 창업에 저도 많은 부분을 쌓아 나갔고요. 인하벤처클럽이라는 창업 동아리에서 창업 경험도 만들어 나갔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공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전공 멘토단과 전공 멘토단으로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고 문집에도 기고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빅데이터가 굉장히 흥행하는 만큼 빅데이터와 관련된 동아리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아 나갔고요. 교내에서 다양한 언론에 대변을 할 수 있는 방송국과 지금 현재로서는 인하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인하아티로서도 활동을 하며 굉장히 다양한 인맥과 경험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은 대학 생활은 아니지만 대학 생활에서 어떠한 것들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될 거야라는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린 내용은 인하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정보들을 얻어 가실 수 있으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인하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저와 같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선배님들이 직접 학과에 대해서 Q&A를 제공하고 있는 창이 있어요. 들어가시면 인하대학교 경영학과뿐만 아니라 인하대학교에 있는 모든 학과들에 다 멘토분들이 존재하니까 많은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준비한 온라인 전공 박람회는 여기까지 모두 종료되었고요. 지금부터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이나 음소거를 해제하시고